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따뜻한 오렌지 빛이 아파트 벽을 타고 내려앉았고 부드러운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출했고 집에는 그와 처제뿐이었다. 처제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싱크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제와 처음 만난 건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다.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조용하면서도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처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여겨졌고 처제 역시 그를 형부로 대하며 편하게 지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그녀를 단순한 가족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둘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심코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감정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형부, 커피 더 드릴까요? 처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한 잔 더 주겠어? 처제는 살짝 웃으며 그의 잔을 가져가 다시 커피를 따랐다.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언니는 언제쯤 들어온대요? 그는 시계를 보며 답했다. 아마도 늦을 거야. 친구들끼리 저녁까지 먹고 올 거라고 하던데. 그렇구나. 그럼 저도 잠깐 쉬어야겠어요. 그녀는 커피를 들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나른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피곤해 보여.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처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요. 어떤 생각?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언니랑 형부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에요? 그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처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땐 결혼이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랑 형부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는 순간 아내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익숙함은 애틋함을 삼켜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는 생활만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결혼이 완벽할 순 없어.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거지. 처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그래도 가끔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마음속을 건드렸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처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아내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배 안 고파? 조금이요. 형부는요? 그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간단하게 요리할까? 오랜만에 같이 만들어 볼래? 처제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요리는 같이 하면 더 재미있죠. 둘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재료들을 꺼냈다. 그는 손쉽게 칼을 집어들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처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요리를 돕고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 둘이 함께 요리를 하다 보니 손이 몇 번씩 닿았다. 형부, 손 조심하세요. 처제가 그의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도 그 순간을 의식한 듯 손을 살짝 대며 머뭇거렸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리 잘하는데? 자주 해? 처제는 가볍게 웃었다. 가끔이요. 하지만 형부도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있을 때 종종 해. 요리하는 게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되거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리할 때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요리가 완성되고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우리 이렇게 단둘이 저녁 먹는 건 처음이네요. 처제가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렇게 둘이 있을 일이 별로 없었지. 그래도 가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둘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처제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형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온 것이었다. 다녀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처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아내는 주방에서 가볍게 음식을 정리했다. 마치 언제나 그랬듯이 평범한 일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금 전까지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처제의 미소와 손길, 그리고 그 짧았지만 분명한 감정의 교류. 그는 무심코 처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듯했지만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를 향해 눈을 맞추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그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순간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그는 살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처제, 일어났어? 처제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는 그녀의 잔에 커피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는 잘 잤어? 네. 그런데 형부는 어땠어요? 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잤지. 처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그 말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그는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가 외출한 후 그는 처제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이 영화 재미있다면서요? 처제가 리모컨을 들고 말했다. 응, 꽤 유명한 작품이지. 그럼 같이 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였다. 하지만 그는 그 거리마저도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영화가 시작되고 화면 속 배우들의 대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향기가 그의 옆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그녀를 의식하게 되었다. 형부, 영화에 집중 안 하세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이런 영화는 오랜만이라서. 그렇구나. 그녀는 다시 영화에 집중했지만 그는 여전히 신경이 쓰였다. 영화가 끝난 후 그녀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형부는 어때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감정이 생각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집 앞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여기서 뭐해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처제가 서 있었다. 아,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같이 앉아도 돼요? 물론이지.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형부,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냥 형부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처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제와 함께했던 하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주방에서는 처제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는 미소를 지었다. 형부,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 그럼 같이 아침 먹어요. 그녀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언니는 오늘도 늦게 들어온대요. 그녀가 물었다. 응. 회사에서 일이 많대. 그렇구나. 처제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를 더욱 의식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처제는 소파 반대편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였다. 형부, 그녀가 그를 불렀다. 그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응, 오늘 같이 나갈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고 싶어?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 가는 건 어때요? 그는 그녀의 제안이 의외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 어디든 가보자. 차를 타고 도로에 나섰다. 창문을 살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처제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요즘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언니랑 형부를 보고 있으면 결혼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순간적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어떤 점이? 어릴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랑 형부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형부 요즘 행복해요? 그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싶어. 처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 형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조용한 해안가에 차를 세웠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둘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런 시간 참 좋네요. 처제가 말했다. 그러게.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응, 그냥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람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처제와 함께 해안가에서 마주 보고 있던 그날 이후 그는 계속해서 불안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 처제의 눈빛과 짧은 침묵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태도까지. 그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내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는 점점 처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 이번 가족 여행은 나 못 갈 것 같아. 그는 순간 멈칫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잡혀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 미안해. 그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그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여행 취소해야 하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동생도 이번 여행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혼자 보내기보다는 당신이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둘이서? 응. 어차피 숙소도 예약됐고 다 취소하면 아까우니까. 동생한테도 물어볼게. 아내는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그날 저녁 처제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먼저 조용히 물었다. 형부, 정말 나랑 여행 갈 거예요? 그는 망설였다. 아내가 원해서 가는 거잖아. 너도 기대하고 있었잖아. 처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둘이 가도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며칠 후 그는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났다. 처제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만의 여행이라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 여행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형부, 긴장했어요? 처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핸들을 잡은 손을 살짝 풀었다. 아니, 그냥 조용하니까. 조용한 게 싫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가끔은 이런 조용한 분위기도 좋지.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다. 그들은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리조트에 도착했다. 숙소 체크인을 하면서 그는 프런트 직원이 묻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예약하신 대로 한 방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처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방에 들어서자 처제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와,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소파에 앉았다. 피곤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 온 것도 그렇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형부랑 단둘이 여행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네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래, 우리 잘 다녀오자.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깊이 박혀왔다. 해가 지기 전 둘은 해변으로 내려갔다.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형부도 신발 벗고 걸어봐요. 느낌 진짜 좋아요. 그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녀를 따라 신발을 벗었다. 따뜻한 모래가 발끝을 감싸는 느낌이 기분 좋았다. 이런 시간 참 좋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처제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형부도 가끔은 이런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조용히 걸으며 바람을 맞았다. 그 순간 그녀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그녀도 놀란 듯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형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그는 거실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다. 한잔 할래? 그가 물었다. 처제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행 왔으니까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건배.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부는 지금 후회 안 해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무슨 후회? 우리 이렇게 단둘이 여행 온 거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난 후회 안 해요.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그녀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형부, 이제 우리 그냥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로 선을 넘을 것인가?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방 안에는 와인의 달콤한 향이 퍼지고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공기 속에 묘한 열기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쥔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처제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형부, 처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우린 이렇게 돼도 괜찮을까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그녀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순간적인 흔들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더 꼭 쥐었다. 형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지금 나한테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다. 그녀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그냥 생각 없이 있어 보면 안 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마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숨을 들이마셨다. 형부. 그녀가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볼을 살짝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형부,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옆에는 처제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깨달았다. 이제 후회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일어났어요. 형부.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형부는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여행이 끝난 후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처제도 조용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르고 있었지만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형부. 처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살짝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우리 이 비밀 꼭 지켜야 해요. 그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그래야겠지.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는 결국 그렇게 답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는 도로 위로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는 묘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그는 처제의 손끝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반갑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잘 다녀왔어? 피곤하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잘 다녀왔어. 처제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너무 좋았어. 형부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 그녀는 능숙하게 감정을 숨겼다. 아내는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형부가 잘 챙겨줬구나. 피곤할 텐데 저녁 차려줄게. 좀 쉬고 있어.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순간 메시지가 도착했다. 처제였다. 형부, 나 방에 들어갈게요. 나중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방으로 살짝 시선을 돌렸다. 그녀도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와 처제만이 알 수 있는 긴장감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아내는 그에게 여행 이야기를 물으며 웃었고 처제 역시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아내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한 후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처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형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 그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형부,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나는 형부를 그냥 형부라고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우리 조심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처제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형부,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비밀을 잘 지켜야겠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절대 들키지 않도록.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일상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여전히 처제와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도, 침대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그는 한순간도 처제를 잊을 수 없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 보였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둘만 남겨진 순간이면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왜?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기대와 긴장이 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녁 때 보자. 밤이 되자 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처제가 다가왔다. 그녀는 가볍게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나 이제 예전처럼은 못 지낼 것 같아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했던 일,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순간도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래요. 후회 안 해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손끝을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후로도 둘만의 비밀은 계속되었다. 아내가 출근한 후의 짧은 순간들, 함께하는 저녁 시간,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둘만이 아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형부, 우리 조심해야 해요. 처제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언니가 눈치채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한 번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 이상해. 그는 순간 긴장했다. 뭐가? 당신? 아내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침착하려 했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가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내는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아니야. 그냥 느낌이야. 요즘 뭔가 달라 보여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처제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 역시 긴장한 듯 보였다. 이제 그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갔다. 그는 이제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처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짜릿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처제에게 빠져버렸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아내가 출근한 뒤 집에는 그와 처제만 남아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형부, 오늘 일정 있어요? 처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특별한 건 없어. 왜? 처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요. 그는 그녀의 말에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어디서 먹을까? 집에서 먹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요. 그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그들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가벼운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화면에 집중하지 않았다. 형부, 처제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응, 그냥 가끔 생각해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처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이 되자 아내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그는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없는 집, 그는 처제를 바라보았다. 처제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응, 그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요. 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알아. 그녀는 그 품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다. 이제는 서로를 밀어낼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완전히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걸까? 처제와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그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서로에게 빠져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두려움보다도 강렬한 흥분과 설렘으로 더 짙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 있었다. 처제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형부,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그는 그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와서.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둘 다 같은 감정을 안고 있었다. 아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저녁 늦어질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지 않게 들어와. 응. 너무 늦진 않을 거야.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처제에게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너희끼리 저녁 잘 먹고 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둘만이 남았다. 처제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우리 너무 위험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처제는 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형부, 무서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후회 안 해요. 형부도 그렇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후회 안 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오늘 밖에서 점심 먹을래요? 그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가고 싶어? 형부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그는 그녀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차 키를 들었다. 좋아. 가자.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문득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혹시라도 누군가 아내의 지인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지만 처제는 태연했다. 형부,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는 그 말에 약간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위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이 살랑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가볍게 걸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부,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날이 올까요?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절대 끝내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회식 중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형부,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그래.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처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회식 어땠어? 그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그냥 그렇지. 다들 분위기는 좋았는데 요즘은 술 마시는 것도 피곤하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냐? 그럴지도.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방 안에 있는 처제가 떠올랐다. 지금 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내와의 일상과 처제와의 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하게 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선택을 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한 후 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처제가 조용히 다가왔다. 형부, 어제 무슨 생각했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집으며 물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관계에 있는 건지 생각했어. 처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그날 저녁 아내는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처제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그가 물었다. 처제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부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는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이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그녀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식사가 끝난 후 둘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긴장을 풀었다. 그녀도 천천히 그의 팔을 감싸며 속삭였다. 형부, 나는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 왜? 아내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일 때문이겠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관계가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숨겨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은 더욱 짙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처제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퇴근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고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이 생겼다. 처제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부, 요리 잘하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점점 늘고 있어. 이러다 요리사가 되겠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형부, 이제 우리.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내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다. 처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다. 오늘 갑자기 일이 끝나서 일찍 왔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래? 수고했어. 아내는 부엌을 바라보며 물었다. 뭐 하고 있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좀 이따가 같이 먹을래?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자. 그는 몰래 처제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순간.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들키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잠시 후 처제도 조용히 나타났다. 형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너무 위험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린 잘 해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안도한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계속. 그녀는 행복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절대 놓을 수 없다고.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반응했더라면, 만약 처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욱 신중해졌다.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아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장에 불과했다. 둘이 단둘이 남겨지는 순간 감정은 다시금 끌어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갈망했다. 처제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위험한 관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를 원하는 듯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짧은 순간들,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 손끝, 아내가 잠든 후 몰래 나와 나누는 속삭임.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그는 점점 더 그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주말 동안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 막내 동생이랑 같이 가서 며칠 있다가 올게.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알았어. 너무 편하게 지내지 마. 아내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번 주말 그는 오롯이 처제와 함께할 생각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처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형부,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 우리 둘만.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안았다. 처제도 그의 품에 안기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함께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그와 처제는 이미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 그는 가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하지만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와 처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이고 그들의 관계는 들키지 않을 것이다. 처제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아내가 없는 순간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위험을 넘어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처제가 그에게 물었다. 형부,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언제까지든. 그녀는 행복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비밀은 계속될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그리고 그는 그것이 만족스러웠다. 그와 그녀만이 아는 끝나지 않는 관계.